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안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어,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굉장히 벅차오르네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질 시대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의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랑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은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질 시대를 통해서 뭔가 변화해 왔구나.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학습 목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구 환경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생물들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였을까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교과서 206쪽 그리고 프린트에는 우리 지질시대 맨 첫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 206쪽이나 혹은 프린트 첫 장 한번 펴주세요. 자, 그림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산호와 고사리의 모습과 각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있고 밑에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 보이죠? 한번 봅시다. 자, 산호 화석 보니까 인도네시아 바다에 산호가 있죠. 산호가 보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화석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바다에 있는 산호는 현재 사는 친구고 그 다음에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친구겠죠? 고사리도 볼까? 인도네시아 숲에 이런 나무 고사리가 있고요. 얘가 있었던 나무 고사리 화석이 있네요. 그쵸?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도 산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화석도 이렇고 옛날에 고사리도 이렇게 생겼었는데 화석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산호와 고사리 그리고 오늘날의 산호와 고사리가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그 표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 표는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 표 볼게요. 자, 프린트 표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산호와 고사리가 주로 서식하는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써 넣어 볼게요. 자, 먼저 오늘날의 산호는 어디 주로 사나요? 일단 육지 아닌 바다? 바다. 오케이. 바다에 살고요. 그러면 조금 찬 바다에 살까? 좀 따뜻한 바다에 살까요? 산호 있는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북극 바다일까? 아니면 약간 적도, 니모 친구들 이렇게 뛰어노는 바다일까요? 좀 따뜻한 바다에 산호가 주로 삽니다. 그래서 산호는 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자, 그러면 고사리는 오늘날 어디 살까요? 일단 바다 육지? 육지 아까 봤잖아. 그림 봤잖아. 육지에 살겠죠. 고사리는 육지. 육지인데 좀 따뜻한 곳 아니면 추운 곳? 좀 따뜻한 곳. 그러면 좀 건조한 곳, 습한 곳? 고사리는요, 좀 습한 곳에 삽니다. 그럼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리는 오늘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산호하고 고사리하고 둘 다 오늘날하고 완전 반대되는 환경에 살았을까요? 과거에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오늘날하고 비슷한 서식 환경에 살았을까? 아니면 과거엔 영 땅판의 환경에서 살았을까?
당연히 산호와 고사리니까 오늘날에 살았던 환경을 똑같이 과거에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살았다면 과거에는 갑자기 춥고 수심이 깊은 육지에 막 살았다는 게 아니고, 산호가 오늘날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산다면 과거에도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표에다 똑같이 써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무엇가 들어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호와 고사리가 주로 서식하는 이런 환경들은 오늘날 산호와 오늘날의 고사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이런 환경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지금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그곳은 예전에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강원도 영월 산지 지층에는 산호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데 이렇게 영월 산지의 산에서 갑자기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산호는 분명히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산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럼 산호의 생활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지.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산에서 바다에 사는 애가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그럼 이 화석이 살아 있었을 때, 화석은 지금 죽은 상태잖아. 이 화석이 살아 있었을 때 그럼 이 강원도 영월 산지는 뭐였다? 바다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호를 포함한 지층이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에 옛날에 과거에, 그러고 수면 위로 융기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 위에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융기는 그냥 위로 올라왔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옛날에 과거에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에 현재에는 수면 위로 융기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화석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 이런 산호 화석이 산출된 곳은 예전에 어떤 곳? 바다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은 아니지만 무튼 우리가 그러면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면은 그 당시의 지층이 어떤 환경에 있었구나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화석이란 무엇인가부터 봅시다. 자, 화석이라는 거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질시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화석이라는 건 어떤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우리 일단 아까 뭘 알 수 있었냐면 당시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산호나 고사리 같이 산호가 산출되면 그곳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가 산출되면 그곳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또 봅시다. 또 뭘 알 수 있냐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 종류 알 수 있대요. 그렇지? 우리가 이걸로 공룡 알 수 있죠. 공룡. 공룡 화석을 통해서 과거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다음 진화 과정도 알 수 있겠다. 옛날 엄청 옛날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생물들 이렇게 비교해서 이 진화하는 과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층 생성 시기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으니까 그럼 공룡이 산출된 지층이
공룡 화석이 산출된 지층이 있을 때 그곳은 중생대였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당시 지구 환경에 대한 정보 알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과거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207쪽인가요? 과거 수륙 분포 변화. 과거의 원래 대륙은 하나의 덩어리 판게아로 뭉쳐져 있다가 얘네가 갈라졌다. 그러면서 우리 이야기한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베게너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았었습니다. 아니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곳을 잇는 요런 글로소프렉테리스라는 화석이 산출되더라 라는 걸 통해서 과거 수륙 분포 변화도 유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질시대를 구분한다는 건 우리가 지질시대 공부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과정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단단한 유해나 아니면 뼈가 일단 죽고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단단한 뼈 부분만 남은 후에 그것이 지층에 묻혀서 단단하게 되고 나중에 그 지층이 융기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산출되게 되면 화석이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들은 교과서 204쪽에 그림들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봤던 지질시대가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질시대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총 4가지의 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분류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한국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국사 좋아하나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나라를 구분하기도 하죠. 그쵸? 퀴즈. 자, 이런 뗀석기가 나오면 무슨 석기라 그래요? 구석기라고 하고, 이런 톡이 나오면 신석기 이런 거 나오면 청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유물들을 보고 이 유물이 나오는 시점,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역이 그럼 구석기 때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혹은 신석기 때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사에서는 이런 유물들 가지고 나눈다면 지구과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나눌까요? 바로 화석을 가지고 나눕니다. 화석을 가지고 나누는데 화석을 가지고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혹은 지층에 포함된 화석의 변화가 있을 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그래서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 어떤 종이 급격하게 멸종했다거나 혹은 어떤 종이 형성되었다던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오래된 생사부터 고, 중, 신생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꼭 기억해주면 좋을 건 뭐냐면 일단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100년이 지나도 지구 나이는 46억 살이에요. 그냥 평생 이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 외워놓고 있자고요.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4가지의 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화석이다. 화석이 어떤 화석이 뭐 고생돼 있고 어떤 화석이 중생돼 있고 어떤 화석이 신생돼 있냐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눴다. 즉 생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시대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물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화석은 무엇인지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화석은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크게. 그래서 요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표준화석은요, 지층이 퇴적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삼엽충 화석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면 그 지층은 고생되었다. 그다음 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럼 그때는 중생되었다. 화폐석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지층은 신생되었다. 이렇게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의 특징은 일단 전 지구에 살아야겠죠. 한국에만 살았어. 그러면 그거는 고생대를 대표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어떤 그런 걸 대표하는 거겠죠? 고생대를 대표한다라는 건 전 지구에서 다 산출이 되어야 하겠지. 그러니까 발견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고생대를 대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고생대에만 살았어야 해요. 그래서 그걸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생대에만 발견되는 화석이라면 신생대에만 살았어야 되는 거고 중생대에만 발견되는 화석이라면 또 중생대에만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화석의 특징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다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상화석이라고 두 번째는 시상화석이라고 있는데 얘네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했었던 산호화석이나 고사리 화석 같은 것들이 시상화석입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환경을. 그래서 그 퇴적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화석이 산출됐다. 그러면 여기는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 화석이 산출됐다 이 지층에서. 그럼 그 지층은 따뜻하고 뭐 습한 육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야 돼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혹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렇게. 얘는 바다에 살았어요. 이러면 특정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시 환경을 지시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든지 좀 더 세밀한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돼요. 막 어떤 애가 뭐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이러면 뭐 따뜻한 데서도 살고 추운 데서도 살고 이러면 환경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산호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 기간이 만약에 짧고 그 특정한 지역에만 살았다면 그 당시에만 그 환경에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고 조금 특정한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화석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통합과학과 지구과학 사이 정도의 범위인데 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